불볕더위 속 노동절 연휴가 시작된 가운데 국립기상청이 폭염 경보를 연장하고 열사병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글렌데일 등 일부 지역에서는 순차 단전도 예고됐습니다. 남가주 일대가 대형 산불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LA 북부와 샌디에이고에서 발생한 산불이 더딘 진화율 속에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한국 입국 전 PCR 검사가 중단됐습니다. 한국 입국 절차가 간소화됐지만 입국 뒤 하루 안에 PCR 검사는 유지됩니다. 텍사스에서 출발한 불법 이민자 버스가 시카고에도 도착했습니다. 그렉 에벗 주지사의 이민자 분산 조치 대상 지역이 워싱턴과 뉴욕에 이어 시카고로 확대됐습니다. 최근 EBT 카드를 복제해 정부 보조금을 빼가는 사기 행각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망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노동절 연휴 기간 남가주 전역에 불볕더위가 예고됐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연휴 다음 날인 다음 주 화요일까지 폭염 경보를 연장하고 열사병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노동절 연휴 기간 남가주 전역에 100도에 육박하는 강한 폭염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산간지대와 사막 지역은 100도를 넘는 불볕더위가 예고됐는데 캠핑 등 야외 활동에 나설 경우 열사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상청은 야외 활동을 피할 수 없을 경우 평소보다 많은 수분을 섭취해야 하며 한낮 더위가 이어지는 시간대에는 에어컨이 나오는 실내 또는 그늘에 몸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린이나 반려동물을 차량에 두고 내리는 경우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도 당부했습니다. 이번 연휴 에어컨 가동이 큰 폭으로 늘어날 것이 예상되며 글렌데일시는 순차적 단전까지 예고했습니다. 글렌데일 수도전력국이 연휴 기간 동안 단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폭염으로 전기 사용량이 늘어남에 따라 단전이 불가피할 수 있다면서 전력이 부족할 경우 노동절 전날인 일요일부터 연휴 다음 날인 화요일까지 1시간가량 순차적인 단전이 강행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수도전력국은 지역 고객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통지하고 절전 노력에 자발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수도전력국은 에어컨 사용량을 줄이고 전기차 충전은 밤 9시 이후에 해줄 것을 고객들에게 당부했습니다. 폭염이 이어지며 남가주 산불이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LA 북부와 샌디에이고에서 발생한 산불은 더딘 진화율만 보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시몬 기자입니다. 100도를 넘나드는 기록적인 폭염이 남가주 지역을 덮친 가운데 LA 카운티 북부에서 발생한 산불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올 들어 남가주에서 가장 큰 규모의 산불로 루트 파이어로 이름 지어졌는데 진압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5,200에이커를 태운 가운데 27%의 더딘 진화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기질관리국은 이번 산불로 인한 연기가 LA시 전역으로 확산되며 대기질이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산불로 인해 진화 작업을 하던 소방관 7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이 중 6명은 심각한 부상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2채의 주택이 잿더미로 변했으며 550채의 가옥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산불은 5번 후레이를 타고 빠르게 번지고 있어 주변 도로 일부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연휴를 맞아 이 지역을 지나가는 여행객들이 극심한 교통체증을 겪는 등 불편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샌디에고 인근에서도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멕시코 국경에서 북쪽으로 3마일 떨어진 지역인 테카테 인근에서 발생한 보도 32 파이어는 4,400에이커를 전소시킨 가운데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진화율은 20%에 그치고 있는 가운데 현재 400가구 1,500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화재로 2명의 남성이 심각한 화상으로 병원에 옮겨졌으며 소방관 1명이 부상을 입고 치료 중입니다. 소방당국은 조그만 불씨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연휴 기간 야외 활동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한국 입국이 오늘부터 한층 간소화됐습니다. 백신 접종 이력이나 출발 국가와 관계없이 입국 전 PCR 검사 의무를 중단시켰습니다. 황정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인은 입국 전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백신 접종 이력이나 출발 국가와 관계없습니다. 당장 오늘 항공기 280여 편을 통해 인천공항으로 입국할 것으로 예상되는 2만 8천여 명에게도 해당됩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재유행세가 감소세로 전환돼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입국자들은 입국 뒤 하루 안에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입국 후 1일 내 PCR 검사는 내국인과 장기 체류 외국인은 보건소에서 무료로 받으실 수 있고 단기 체류 외국인의 경우 입국 즉시 공항검사센터에서 받기를 권고드립니다. 재유행세는 잦아들었지만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유행 뒤 처음 맞는 거리두기 없는 연휴에 재확산 가능성에 긴장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전반적인 방역 상황은 안정적이나 한 주 앞으로 다가온 추석 연휴 동안 대면 접촉과 이동량 증가 등으로 인해 추가 확산 가능성은 큰 상황입니다. 연휴 기간에도 전국 임시선별진료소는 정상 운영되며 고속도로 휴게소 9곳에서는 누구나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방역도 강화돼 전국 외국인 밀집시설 등에 대해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합니다. 방역당국은 불법 체류 외국인이라도 코로나 검사와 백신 접종에 따른 불이익이 없다고 접종을 독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실내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편 이번 추석 연휴에는 전국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휴게소와 버스, 기차 안에서 취식도 허용됩니다. KBS 뉴스 황정우입니다. 연방수사국 FBI가 트럼프 전 대통령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기밀 표기가 돼 있지만 비어있는 폴더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플로리다주 연방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FBI가 확보한 물품의 상세 목록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기밀 표기가 돼 있지만 비어있는 폴더가 48개 있었는데 빈 폴더에는 민감한 정보가 담겨 있다며 열람자에게 반드시 대통령 비서실이나 군 보좌관에게 반납하라고 표시돼 있었습니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폴더에 있던 기밀 문서를 빼돌렸거나 분실했음을 뒷받침하는 사례로 받아들여집니다. FBI는 이와 함께 압수수색에서 기밀 표기가 없는 10,000건 이상의 일반 정부 문서도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이 정부 문서들도 국립기록원에 반납됐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불법 이민자를 태운 버스가 시카고에 도착했습니다. 텍사스 주지사가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불법 이민자들을 보내고 있는 것인데 시카고는 워싱턴 DC와 뉴욕에 이어 세 번째 도시로 지목됐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입니다. 지난 31일 저녁 그레그 에벗 텍사스 주지사가 보낸 이민자 버스 2대가 시카고 유니언 스테이션에 도착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정책에 반발해온 그레그 에벗 주지사는 지난 4월부터 텍사스 이민자들을 버스에 태워 민주당 강세 도시로 보내고 있는데 워싱턴 DC와 뉴욕에 이어 세 번째 도시로 시카고를 선택한 것입니다. 이날 도착한 버스에는 어린이 약 30명을 포함해 서류 미비 이민자 약 80명에서 100명이 타고 있으며 많은 이민자들이 베네수엘라 출신으로 알려졌습니다. 텍사스주는 현재까지 워싱턴 DC와 뉴욕에 약 8,000명을 보냈으며 시카고를 포함해 모두 민주당 시장이 있는 곳입니다. 시카고시의 라이트풋 시장은 같은 날 성명에서 그레그 에벗 텍사스 주지사는 수치심이나 인간미가 전혀 없다며 우리는 그들을 존엄과 존중으로 맞이할 것이라며 커뮤니티 파트너와 협력해 이들 이민자를 수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도 에벗 주지사가 하는 일을 생각하면 끔찍하다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알레한드로 마요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은 에벗의 일방적인 행동은 이민 정책 해결을 위한 연방 이민 정책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수천 명의 이민자를 받아들이면서 워싱턴 DC와 뉴욕 등에서는 지원 자원이 고갈돼 방위군 배치,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연방정부 지원을 강력 요청한 상태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부모의 총을 들고 등교하는 어린이가 늘고 있어 교육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집안에 장전된 총을 방치할 경우 무기 방치와 방임 등의 혐의로 체포될 수 있어 학부모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지난달 31일 텍사스주 휴스턴에 자리한 사우스 텍사스 초등학교에 4살 난 어린이가 장전된 권총을 들고 등교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학교 측은 어린이가 권총을 들고 교내를 배회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조치했으며 어린이가 소지하고 있던 권총을 압수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어린이가 소지하고 있던 권총은 아버지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어린이의 보호자인 아버지를 무기 방치와 아동 방임 등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지난달 29일 애리조나의 한 초등학교에서도 7살 난 어린이가 총 2자루와 다량의 탄약이 들어있는 탄창을 배낭에 넣고 등교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어린이의 총기를 압수하고 부모를 체포해 조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교내 총기 참사를 예방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부모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제공하는 기초생활지원금, 이른바 EBT 카드의 정보를 빼돌려 복제 카드를 만드는 사기 수법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카드 사용자들의 주의가 요망됩니다. 보도에 윤범수 기자입니다. 정부 보조금 수혜자들에게 지급되는 EBT 카드. 저소득층 푸드스탬프인 캘프레시와 산모 어린이 영양 프로그램 윅 수혜자들이 이 카드 계정을 통해 지원금을 받습니다. 팬데믹 이후 캘리포니아 주 정부의 자녀 학교 급식 프로그램인 PEBT 지급도 시작되면서 수혜 대상과 카드 발급 규모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문제는 EBT 카드의 경우 별도의 보안 칩이 없는 마그네틱 방식이다 보니 범죄자들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구형 카드 단말기 커버 뒷면에 마그네틱이 심어져 있는 데이터와 비밀번호를 캡처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하고 카드 사용자의 계정 정보를 빼돌리는 것입니다. Basically, what they do from then is purchase items on Amazon. You could buy everything on Amazon. And they create cloned cards. They actually can buy the blank credit cards, the reader-writer that could download the 3 levels of magnetic stripe data onto the card. 관련 사기 행각이 기승을 부리면서 사법당국의 수사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LAPD와 셰리프, 검찰, 연방정부 감찰관 등으로 구성된 남가주 지능범죄수사대는 최근 캘리포니아 사회보장국, LA 공공서비스국과 공조해 모두 16명의 EBT 카드 사기범을 체포하고 이들이 복제한 카드 300여 개와 10만 달러 이상의 현금을 압수했습니다. 사법당국은 EBT 카드 소지자들에게 오래됐거나 카드를 넣는 입구에 접합이 수상해 보이는 단말기에서 카드를 사용하지 말 것, 가급적 신뢰할 만한 장소에서 카드를 사용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가 노동절 연휴 기간 대대적인 불법 운전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는 역대 최대 규모의 불법 운전 단속을 전개할 계획인데 오늘부터 노동절 당일인 월요일 자정까지 과속은 물론 음주운전과 약물운전, 안전벨트 미착용과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지난해의 경우 노동절 연휴 기간 음주운전으로 985명이 체포됐고 교통사고로 43명이 사망했습니다. 고속도로 순찰대는 음주뿐 아니라 마리화나 등 약물을 복용한 운전자도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라며 도로에서 과속이나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을 목격한 경우 911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달러화 대비 유로화에 대한 가치가 20여 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자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유럽 부동산 쇼핑에 미국인들이 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TV 박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인들이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평소 꿈꿔왔던 유럽 각지의 부동산 매입에 나서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 같은 추세는 달러 강세가 큰 요소라고 전했습니다. 최근 유로 달러 환율은 유로화가 전면 도입된 2002년 7월 이후 사실상 처음으로 1달러 아래로 내려갔으며 유럽 경제 침체 우려 속에 이러한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 기간 평균 환율은 1달러 24센트로 현재 유료화 표시 자산은 평균 대비 20% 정도 싸진 것입니다. 지난해 평균 환율 1달러 16센트 대비로는 13.7% 저렴해졌고 실질 구매력을 따지면 유료화 가치 하락이 더 심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영국 부동산 정보업체 나이트 프랭크의 글로벌 주거지수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영국 런던과 프랑스 파리의 집값은 전년 동기 대비 5%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이에 비해 애리조나주 피닉스 등지는 같은 기간 29% 넘게 상승했습니다. KBTV 뉴스 박진호입니다. 조지아주 주민들 사이에서 이른바 신의 직장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한국의 대표 기업이 세운 공장인데요.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애틀랜타 공항에서 1시간여 떨어진 웨스트 포인트 지역에 기아 오토랜드 조지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18억 달러, 원화로 2조 4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투입돼 2010년 문을 열었습니다. Unemployment rate was around 13%. Businesses were shuttering. Most of the retail in the West Point proper area had pretty well shuttered down for the most part. 조지아주 시간당 최저임금은 7달러 25센트, 기아 오토랜드 조지아는 2배가 넘는 시간당 17달러 25센트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숙련공이 되면 시간당 26달러 이상 받기 때문에 일대에서는 신의 직장으로 불립니다.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딸이 한 공장에서 일하는 모습도 흔합니다. I came to work and I wanted to see if it would be a really good fit for me. And when I came, I really enjoyed the environment that was here. And so I decided to stay. My kids were 12, my son, when I first came here. So I came here because he works here. And when I first started, I had no idea what I was doing. But when they made me feel really comfortable here, and I continue to do my job very well. And they trained me very well at this job. So 기아 오토랜드 조지아는 직원들을 위한 학업 장려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I didn't think that I'd get a chance in my lifetime to get a degree, and especially for Kia to pay for it is just phenomenal, and it's amazing. 이곳에서는 텔룰라이드와 소렌토 같은 SUV 모델을 집중 생산합니다. 부품은 대부분 한국에서 수입해오지만 조립은 현지에서 하는 구조입니다. 차량 한 대 조립에는 8시간이 소요됩니다. 기아 조지아 공장은 연간 34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하며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기아 오토랜드 조지아가 들어서면서 상점과 식당이 새롭게 문을 열고 교육기관에는 학생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현지인들은 한국의 기업이 만들어낸 신화라고 언급했습니다. 한 주간 증권 상황을 돌아보고 다음 한 주를 전망하는 주간 증시 브리핑 시간. 아티스 캐피탈 김재환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주식 시장 크게 하락했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 주는 이제 하루 엇갈리고 이제 4일이나 폭락한 이번 주까지 이제 3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그럼 이제 그 전에 6월 16일 날에 바닥을 찍고 이제 좀 반등하기 시작해서 4주 연속 반등했던 이후 3주 연속 또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간 게 4주, 떨어진 게 3주라는 얘기죠. 그리고 특히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번 주 분위기 같은 경우도 지난주 금요일 잭슨홀에서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이죠. 그러니까 8분짜리 아주 짧은 연설이었었습니다. 자, 그 8분짜리 매파적 연설이 여파가 지금까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라앉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3주 연속 떨어졌지만 이번 주 이제 새로 이제 뭐 안 좋은 기록을 세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내스닥이 2019년 8월 이후니까 무려 3년 1개월 만입니다. 3년 1개월 만에 6일 연속 떨어지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3주 연속 떨어지는 동안에 특히 내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크게 타격을 받았는데 3주 동안에 내스닥이 11.2%를 폭락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S&P 500하고 다우존스는 각각 8.4%와 7.2%를 떨어졌으니까 그동안에 올랐던 동안 반 이상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모든 지수가 지금 7주 뭐 예를 들어서 뭐 8주 최저치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지금 최근 들어서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제 고용 지표가 발표됐지 않습니까? 고용 지표는 어떻게 보면은 그 적절한 수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영향력이 지속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초반에 사람들이 이제 패닉 바잉이 들어와서 반응했다가 나중에는 점차 셀링 프레셔가 가해지면서 막판에는 하락 반전을 했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은 다우존스 같은 경우가 아침에 360포인트까지 올랐는데 떨어졌을 때는 오늘 최저점으로 봤을 때는 474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내스닥은 160포인트 올랐던 게 막판에 가서는 212포인트가 빠졌고 S&P 500은 52포인트 올랐던 게 40포인트, 60포인트가 빠졌으니까 올라갔던 것만큼 더 이상으로 떨어졌다는 얘기죠. 네, 금리 인하는 당분간 없을 것이라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지금 이제 금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이제 지난주를 뺀 나머지 최근 들어서 이제 상승했을 때는 자, 금리 인상이 멈추고 금리 인하가 될 거라는 너무 뜬금없는
아주 큰 기대를 잡았던 건데 원래 그런 식으로 이제 뭐 비둘기파적인 발언은 아니었었는데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보면 좀 좋게 확대 해석을 했던 거죠. 근데 지금 3주 동안은 올라가면 떨어지고 올라가면 떨어지고 조금만 올라가면 사람들이 겁을 내니까 바로 팔아버리고 근데 이런 패닉 셀링이 계속 3주째 이어지고 있다고 보는 거죠. 주식시장에서 상승세를 이끌어갈 만한 주식도 좀 없어 보이는데 어떤 추세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 들어서는 분위기 반전이 확실히 됐다는 거가 자 6월 중순에 바닥을 찍었는데 이게 과연 바닥이냐 하는 것들이 요즘 들어서 의구심이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직까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제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한쪽은 오케이 6월 16일 바닥이 맞다. 아무리 떨어져도 거기까지는 떨어지지 않을 거다. 여기서 반등할 기미가 있다고 보는 쪽이고 하나는 6월 16일이 바닥이 아닐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더 치고 내려갈 수가 있다. 왜? 앞으로 인플레이션은 정점을 찍었다고 보는 거지만 내려오는 속도가 상당히 늦어지고 있는 거고 또 특히 오늘 고용지표 같은 경우도 연준에서 보기에는 좀 부족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준에서는 실업률이 더 많이 오르기를 바라는 상황이고 또 어떻게 보면 고용지표가 나빠지기를 원하는데 그 정도까지 팍팍 나빠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비농업부문 취업자 수가 뭐 예상보다 조금 더 증가하고 실업률은 좀 올랐지만 미미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를 가지고 앞으로 금리 인상이 멈출 거다. 아니면 뭐 9월 달에 0.5%, 0.75가 아니라 0.5%가 될 거다 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얘기죠. 네, 다음 주에 주목해야 할 지표가 있다면요? 다음 주는 이제 ISM 서비스, 무역 수지, 또 신규 실업선 청구 건수가 나오고 또 하나는 이제 밈 주식의 대명사죠. 게임스탑의 어닝이 또 나옵니다. 또 그거에 따라서 최근 들어서는 밈 주식들이 들썩들썩대면서 아예 폭등을 엄청나게 반복을 했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지난주부터 시작하던 계속 폭락세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과연 다음 주 같은 경우 이제 밈 주식이 또 다시 부활하느냐 아니면 부활하다가 말고 다시 더 꺾여버리느냐 또 이런 것들도 이제 전체 분위기를 어떻게 보면 조금 이끌어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다음 주 연휴 이후에 또 시장 상황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편안한 연휴 되시기 바랍니다.